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이 직캠 보셨나요? 와, 이 날아가는 궤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장면, 그대로 찬 공이 휘어가지고 뒤쪽으로 골키퍼와 선수들을 다 넘기면서 그러면서 골로 기록되는 아주 진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직캠으로 찍으신 분은 이거 거의 뭐 가보로 간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신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던 55분에는 마치 게임이란 게임은 모두 통달한 것 같은 이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처럼 아주 신나 있었는데, 그런데 풀타임에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왜죠? 토트넘이 4대3으로 가까스로 이겼기 때문이죠. 그 네 번째 골도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소름 돋는 코너킥, 올림피코라고 이제 막 부르는 그 골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상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웃으면서 뭐 경기 그래도 재밌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그런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날 경기 이 코너킥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 경합을 하면서 밀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인 것 같죠. 왜 손흥민 빨리 안 일어나냐, 빨리 일어나서 코너킥 차러 가라 이러면서 이제 채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알겠다 하면서 이제 걸어가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공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찰지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는데, 아니 이거 궤적이 진짜 미친 궤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이 그대로 이렇게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르발의 흑마법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어쨌건 이러한 궤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사실은 또 이런 궤적은 이 코너킥이나 혹은 프리킥을 차는 상황에서 아주 정석과도 같은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휘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선수든 이렇게 치고 들어갈 경우에 공의 궤적이 바뀌면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높고, 원래 반대쪽 골대를 보고 차는 게 정석입니다. 프리킥을 찰 때도 그렇고 뭐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크로스를 할 때에도 반대쪽 이 크로스, 반대쪽에 있는 이 골대를 보고 차는 게 이제 정석인 거죠. 들어오는 선수가 이제 찰 수 있게. 손흥민 선수는 정석으로 찼고, 근데 그게 이제 골문 안쪽으로 휘어 들어간 굉장히 아름다운 골로 승화된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4대3. 맨유 입장에서는 분할 수 있지만 또 두 골을 토트넘의 후방 실수, 그리고 한 골도 사실은 좀 애매하게, 여하튼 맨유가 넣은 골이 좀 되게 애매한 실수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토트넘이 이날 경기 이길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향후 이제 리버풀과의 일정이 23일날 새벽 1시 반에 있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노팅엄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 리버풀과의 경기가 또 토트넘에게 예방접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FL컵 다음 상대가, 지금 이제 8강전 끝나고 4강전으로 오른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바로 리버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경기는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토트넘을 이때 한번 만나게 되지만 다음번에 만나는 토트넘은 부상자가 대거 복귀한 토트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같은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을 상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 코너킥에서 득점한 건 처음이었다. 손흥민 선수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에도 이런 골을 넣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코너킥 골도 손흥민 선수 해본 적이 있는 거죠. 이 댓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메시도 이런 올림피코, 이 그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는 거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넣은 적이 없지 않냐, 뭐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시가 1분 때 이제 골을 넣은 적도 없었고,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 상대로 그런 적이 있었고, 메시는 또 푸스카스 상도 못 타봤기 때문에 손흥민 대 메시 3대0이다. 손흥민의 완승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요.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장면은 또 이 장면입니다. 사실 또 제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나 인터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가 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만 하더라도
이 골을 실점하기 전에 진짜 좋은 세이브 두 개는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의 선방 능력으로 인해서 실점할 뻔했는데 막아냈던 장면이 두 개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프레이저 포스터도 경험이 있는 선수이고 그도 이번에 뭐 엄청 절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따 가가지고 한번 안아줄 거다. 손흥민 선수가 I'm gonna give him a little cuddle. 커들이 이제 아주 귀여운 어떤 그 안아주는 느낌을 담은 그런 단어인데, 손흥민 선수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되지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잘 선방도 하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팀원인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두 골을 뭔가 실수로 실점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좀 용인하고 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팀이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이 손흥민 선수도 자신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상대방의 어떤 도발이 있었지만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킥으로 걸어가서 담담하게 골을 넣어버린 것처럼 인생은 손흥민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이번 경기 너무 잘해줬죠.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이제 4대3으로 이겼는데 수비진이 좀 돌아오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좀 돌아오면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처럼 기회 될 때, 이거 코너킥이 이제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슈팅을 좀 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전히 살아있는 이 날카로운 발끝을 경기에서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도 좀 분위기가 좀 풀려가는 것 같고, 다음 경기가 하필이면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